안녕하세요, 레디코입니다. 온천이나 료칸 관련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많은데 제가 예전에는 책 쓰는 것 때문에 보통 사진만 찍고 영상을 찍어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혹시 가능하면 온천이나 료칸 영상을 보내달라고 지난 영상에서 메시지를 남겼었는데 벌써 한 분이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영상에서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부끄럽다고 하셔서 실명은 비공개로 하고 이분께는 따로 제가 감사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산소무라타 매니아인 친구들에게 다음 여행을 산가로 가자고 설득 중이라고 합니다. 무라타에서 1박하는 것보다 산가에서 2박하면서 여성 전용 노천 온천도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제 생각에 료칸 여행은 1박만 하고 오는 것보다는 같은 곳에서 2박하는 게 확실히 더 편합니다. 이후인 산소무라타가 노천 온천은 조금 아쉬운 것도 있고, 그리고 산가에서 2박을 해도 무라타에서 1박하는 것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숙박비에서 남는 돈으로 친구들과 맛있는 걸 드시거나 아니면 후쿠오카에서 쇼핑을 조금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3,000평이 넘는 부지에 15개의 객실만 갖고 있는 상가 료칸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지도를 보면 상가는 쿠로가와 온천조합, 카제노야에서 도보로 30분 거리입니다. 남쪽으로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버스 정류장에서 무료 송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걸어갈 일은 없고, 그리고 멀리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쿠로가와는 온천 순례로 유명합니다. 숙박객이 아닌 사람들도 1,300엔을 내면 료칸 3곳의 온천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료칸에서 제법 늦은 오후까지도 외래입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거리 중심에 있는 이코이라든지 유메린도, 신메이칸 이런 료칸들은 언제나 사람이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시끄럽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외래 입욕하는 분들이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가 같은 경우는 온천거리 중심에 있는 료칸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외래 입욕객들이 적은 편입니다. 이렇게 객실로 안내를 해주는 게 료칸의 일반적인 체크인 풍경입니다. 호텔 중에도 객실까지 안내해주는 곳도 많이 있지만 보통 짐 옮겨주는 정도까지만 하는데, 료칸 같은 경우는 객실까지 안내하고 그리고 차도 한 잔 주면서 온천 등 다양한 시설 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저녁 식사는 언제 어디서 할 건지 그런 것까지 안내를 해줍니다. 객실에 실내 온천이 있는 서강 객실을 이용했는데 다다미 8조로 최대 3인까지 이용할 수 있는 객실입니다. 다다미 8조라는 것은 객실에 다다미 8장이 깔려 있다는 뜻이고, 료칸의 객실 크기를 표현하는 단위라고 보면 됩니다. 8조면 조금 작은 편에 속하긴 하지만 2명이서 이용하기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객실의 온천은 실내 온천이지만 창문을 열 수 있어서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고 살짝 노천 온천의 분위기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진이랑 영상 보내주면서 료칸 후기도 간단히 남겨주셨는데 객실이 낡았지만 그 분위기는 좋았다고 하고, 온천 수질도 좋았고 그리고 객실 욕조도 충분히 넓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겨울이라서 너무 추웠다고, 그리고 다음에 갈 때는 전기요를 가져가거나 따뜻할 때 가신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깜빡했는데 프로가와는 산속에 있고 계곡도 끼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 정말 많이 춥습니다. 딸이 2살 때 쿠로가와 료칸에서 숙박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4월 초였는데도 추워서 제대로 온천을 하지 못했어요. 아이랑 함께 여행 가는 분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산, 계곡, 풍경은 정말 좋지만 아이들에게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분들도 정말 온천 외에는 할 게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심심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일본 료칸뿐만 아니라 유럽 같은 데도 여행 다니다 보면 우리나라 온돌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료칸은 다다미가 깔려 있는데 또 목조 건물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춥고요. 창문도 요즘 우리나라의 창문처럼 좋은 창문들이 아닌 것 같아요. 차다. 응? 추운데 애들이 고생이나 하는지 뭐. 추워. 여보, 아버님 댁에 창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따뜻하게 세상을 연결하는 창, KCC 창호. 얼마 전에 재밌게 본 영상이라서 잠깐 넣어봤는데 소소한 유튜버이기 때문에 광고비나 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튼 료칸의 난방은 온풍기를 이용을 하는데 온풍기를 틀어두면 건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습기도 같이 있는데 이게 일본어로 돼 있어서 작동을 못하고 그냥 수건에 물 묻혀서 이렇게 걸어두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밤새 수건에 물이 뚝뚝 떨어져서 다다미를 못 쓰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은 료칸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손님들한테 제발 다다미 물 떨어뜨리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영상은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영상 덕분에 프로가 온천을 더 보여드릴 수 있었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깜빡했던 겨울 료칸은 춥고 건조하다는 이야기랑 봄이나 가을에도 추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영상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료칸과 온천 영상을 제공해 주실 분들은 어느 지역이든 어느 료칸이든 모두 환영입니다.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 보내주신 영상은 제 편집 실력 내에서 최대한 예쁘게 편집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